해가 지날수록 격렬해진 정사 간의 싸움. 시체가 산이 되고 피가 하천이 되어 흐를 무렵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천하 제일인이자 진마맹의 맹주인 혈수패왕이 암살당한 것. 의문의 살수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무림맹은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정사대전 종결 2년 후 감숙, 양주현, 그곳에 있는 용호무관. 용호무관 이제자 강원형은 신나게 얻어맞고 쓰러져 있고, 이 남자를 때린 건 반귀파의 행동대장 동극명인데요. 두드려 맞은 이는 이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 모양입니다. 물론 그런 걸 신경 쓰는 이들이 아니어 보이는데, 그간 자신들의 앞길을 막은 반귀파의 분한 원형, 극명은 붙잡아 놓은 다른 용호무관 제자를 눕히라고 하고, 자신의 사제가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던 원형이지만 그저 주먹질 당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는 상황. 눕힌 사제의 팔 한쪽을 가져가겠다는 반귀파입니다. 급한 대로 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보는 원형. 들은 채도 않고 팔을 자르라 명령하는 극명. 그렇게 극명의 부하가 사제를 향해 검을 휘두르는데요. 휘두르던 부하의 검이 무엇에 맞고 깨져나가고 그들의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사람. 사제들이 기다려마지 않던 용호무관의 대사형, 형무상이었습니다. 반귀파 건달들은 무상을 촌뜨기 무사로 생각하고 덤비려는데 엄청난 경공 실력을 보여주며 사라진 무상. 자신들도 모르게 쓰러진 제자들을 데려갔는데요. 엄청난 경공 실력에도 무상이 고수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이들. 자신의 사제들을 건드린 반귀파들에게 분노하는 무상. 한 놈도 살아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는데 반귀파 건달들은 무상을 향해 일제히 덤벼들고, 그들이 검을 휘두른 곳에는 이미 무상은 없는 모습인데 순식간에 그들의 뒤로 가버린 무상입니다. 이미 반귀파 건달들의 얼굴에 한 대씩 먹여준 뒤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극명의 얼굴. 자신의 앞으로 다가온 무성을 보고는 덜덜 떨기 시작하는데 공짜로 보내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극명의 한쪽 팔을 잘라버리는 모습입니다. 용호무관을 찾아온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네요. 무상은 붙잡혀 있는 막내 사제의 얼굴을 살펴보고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원형에게 티베깅을 하네요. 맞은 건 자신이라며 슬픈 감동을 하는 원형입니다. 무상은 용호무관 관주인 정기운을 보러 왔고 인류 고수에 의한 내상을 입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감히 어떤 놈이 자신의 사부를 건드렸냐며 분노하고 사부의 몸 상태를 살펴본 뒤 밖으로 나오는 무상. 삼제자 양석진은 오랜만에 본 무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무상은 제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사제자가 어디 있냐 묻고 제자들은 사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해하는데 사실 6개월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생각이 많아지는 무상의 뒷모습.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3년 전에 용호무관에 한 낭인이 찾아왔다는데 다짜고짜 신청하는 비무. 물론 사부는 정중히 거절했었죠. 결국 무관 앞에 죽치고 앉아있기에 어쩔 수 없이 비무를 했고, 그뿐 아니라 다른 무관의 관주들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주현은 흑도 천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사부의 약값이라도 빌린 곳이 반귀파였던 것. 그 말을 듣고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무상. 아무래도 사파의 세력이 양주현을 먹으려고 한 것 같은데 무상은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며 일어나고 또 놈들을 조지러 간다고 하는 무상입니다. 한편 반귀파 본거지로 돌아간 극명. 반귀파 두목인 반귀는 팔이 잘려서 돌아온 극명에게 화를 내고 극명의 팔을 자르니까 용호무관의 제자라는 사실을 듣고는 더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내 어디선가 들은 듯한 용호무관의 이름을 생각해내는데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자신에게 달려오던 무상의 모습이 생각이 났죠. 그때 반귀파의 문이 크게 부서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당황하는 반귀. 반귀파 본거지에 쳐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용호무관 사람들이었죠. 한편 무상은 반귀와 아는 사이 같아 보이는데요. 건방지게 말하는 무상에게 덤벼드는 반귀파 수하들. 하지만 무상에게 중요한 곳을 얻어맞아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달려드는 수하들을 순식간에 처리해버리는 무상. 그 모습을 보고는 적이지만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입니다. 한편 알을 전부 깨버린 무상은 다음 타자는 들어오라고 하고 무서운 표정을 보고는 전부 쫄아있는 반귀파 수하들. 그때 반귀가 전부 물러서라고 소리치는데 무상의 앞에 서서는 그날의 굴욕과 고통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면서 냅다 무릎을 꿇고는 먼저 사과하겠다고 머리를 박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무상. 그래도 자신들을 건드린 죗값은 받아야겠죠. 그렇게 두드려 맞고 얼굴이 팅팅 부은 반귀. 반귀에게 무슨 종이를 하나 건네주는 무상인데요. 부당하게 가져간 금자 150냥을 돌려준다는 문서라고 하는데, 그렇게 뺏은 것보다 더 크게 뜯겨버리는 반귀. 더 맞기 전에 당장 금자를 돌려주게 되어버립니다. 한편 반귀파를 혼자 작살내자 제자들의 존경을 받는 무상. 그 와중에 표정이 좋지 않은 사제를 보게 되었고, 사제는 반귀파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무상은 그 얘기를 듣더니 걱정 말라며 자신에게 생각이 다 있다고 하는데, 놈들보다 세지면 된다는 말을 하네요. 그렇게 지옥 훈련에 돌입한 용호무관 사제들. 엄청나게 큰 돌덩이와 무상을 지고 버티기도 하고 무상과의 대련을 행하기도 하는 모습인데, 물론 순식간에 두드려 맞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옥 훈련으로 하루가 다 지나고 사제들은 전부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던 무상의 경지. 물론 10년 전에도 흑독패 20명과 홀로 싸우기는 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무상을 보며 뭔가 기연이라도 얻은 걸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한편 무상은 사부의 내상치료에 한창인데, 사부의 속은 내상이 깊어 엉망진창인 모습이었죠. 그나마 사제들의 간호 덕에 이만큼 버틴 거라고 하네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곧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무상. 그렇게 자신의 내공을 사용해 체내의 응혈을 뽑아내고 천천히 자신의 진기를 사부의 경맥에 집어넣는데, 그때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내공. 큰일이 나기 전에 아예 기세를 높여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사부는 무상의 치료 덕택에 눈을 뜰 수 있었는데요. 눈을 뜨고 돌아온 무상을 바로 알아보는데, 울컥하고는 사부에게 절부터 올리기 시작하는 무상. 두 사람은 간만에 회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반귀파가 당한 소식을 들은 대력방당주 명후반. 심지어는 반귀파를 쓸어버린 사람은 단 한 놈이라는데, 가만둘 수 없던 후mad은 철마대줄 곡치거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용호무관을 아예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죠. 용호무관, 한 남자가 몸에 자상을 입고 쓰러지는데,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무상. 최근 흑도파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있는 무상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놈들에게 갈취당한 돈까지 돌려준다는데,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많은 사람들. 냅다 용호무관 쪽으로 두 발 벗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용호무관 앞으로 몰리고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무상. 내력을 실은 목소리로 잠시만 진정해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막내 제자의 눈이 똘망똘망해지네요. 무상은 자신이 돌아왔으니 흑도놈들은 걱정 말라는데, 그 말을 들은 양주현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무상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차례대로 봐달라고 하네요. 그때 나서는 양주현의 큰 어르신. 냅다 미안하다며 무상의 두 손을 꼭 잡는데, 먼저 고맙다는 말부터 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는 양주현 사람들도 감동을 하네요. 그때 누군가가 용호무관을 찾아왔다고 나서는데, 길 가던 낭인이라면서 무상과 비무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사부를 해한 게 저놈이냐며 전음을 날리는 무상. 다행히 저놈은 아니라고 고개를 젓네요. 흑도 왈패를 쳤다고 비무 신청이라니 수가 너무 뻔했고, 무상은 사람 좋은 표정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용호무관 장제자 형무상이라고 소개하며 첫 비무는 양사제와 붙어보라고 하는데요. 낭인은 당황해하며 장제자와 겨뤄보고 싶다고 하지만 소문이 자자한 용호무관의 대제자라 안된다고 하고, 찾아오는 낭인의 속을 벅벅 긁어댔습니다. 결국 낭인은 양사제와 비무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낭인은 양사제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검을 맞대게 되는데요. 낭인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양사제. 다른 사제들 역시 양사제가 감당하기엔 무리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양사제는 본인이 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그렇게 다시 양사제에게 달려드는 낭인. 하지만 무상의 검을 받던 양사제는 낭인의 검을 받아내고 자신의 검이 통하지 않자 당황하는 낭인. 이번에는 자신의 내공을 담아 진심으로 휘두르는데, 그 공격을 보고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양사제. 그때 무상은 양사제에게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무상의 말대로 낭인의 검을 피해내는 양사제. 거기에 반격까지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낭인은 부끄럽게도 자신의 옷까지 베어지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고, 무상은 양사제를 보면서 씩 웃고 맙니다.
낭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양사제에게 덤벼들고 양사제 역시 무상의 말을 들으며 반격하는데 결국 발차기로 낭인에게 한 방 먹이는데 성공하는 모습. 거기에 치명적인 상처까지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무상이 나서 그 정도의 실력으로는 자신과 붙기엔 멀었다고 하는데 무슨 수작을 부린 거냐며 소리치는 낭인. 자신의 무관을 욕보이는 말을 하자 무상이 나서고 순식간에 낭인에게 공격을 가하는데요. 그렇게 무관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낭인. 사람을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려버린 것이죠. 즉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낭인. 그 모습을 본 사제들과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하고 낭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무상에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낭인은 자신이 손도 쓰지 못하고 패한 사실을 알리려 하는데 그런 낭인의 뒤를 쫓아온 누군가가 도착하고 그대로 낭인을 뒤에서 크게 베어버리는데요. 낭인은 큰 상처를 입고는 피를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낭인을 공격한 이는 바로 무상이었던 것이죠. 무상은 전보를 듣고는 낭인의 목을 잘라버리고 자신의 일에 철혈대제까지 얽혀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 철혈대주는 무림 10대 고수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양주현뿐 아니라 감숙성 전체를 통째로 삼킬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을 마치고는 어딘가로 향하는 무상입니다. 한편 사부는 먼저 죽은 자신의 부인을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무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시절 굶어 죽을 뻔한 무상을 걷어준 것이 바로 사부. 이제는 무상이 돌아와 마을도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약값을 구하러 나간 아들이 걱정되는 사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무상입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다짐한 듯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사모님. 건강이 안 좋아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무상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모님인데 태룡이와 태호를 자신의 친동생처럼 잘 챙겨달라고 합니다. 어린 무상은 눈물을 흘리며 그러겠다고 다짐하죠. 그 생각을 하며 무상은 붓을 드는데요. 누구에게 전하는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적혀져 있는 자신의 이름은 백호라고 되어 있죠. 한편 어느 장터 각설이가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냄새가 나는 거지 각설이를 꺼려하는데 냅다 물을 들이붓기까지 하는 모습인데요. 혹시나 개방의 영웅이면 어쩌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때 거지를 툭 치고 가는 무상. 거지는 땅에 철푸덕하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무언가를 느끼고는 냅다 경공을 쓰며 일어나 보는데 자신의 손에는 무상이 남기고 간 쪽지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표식을 보고는 놀랐는데 개방 장로에게 알려야겠다면서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한편 낭인마저 당한 소식을 들은 명우반. 낭인마저 무관을 나선 뒤 사라졌다는 말을 듣는데 그리고는 누군가를 부르자 빠르게 나타나는 한 사람. 바로 광동살귀 양서태라는 인물이었죠. 후반은 그에게 항무상이 없는 틈에 무관을 쓸어버리라 하고 돌아온 무상의 뒤를 쳐 없애버리라 명합니다. 화창한 날씨에 양주현, 용호무관, 청소를 하며 마을 사람과 대화를 하는 무상을 바라보는 누군가. 그녀의 일행은 이틀째 뭘 기다리는 거냐고 묻는데 어째 무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 여자입니다. 무상을 보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하네요. 그때 하늘에 높게 띄어진 연을 본 무상. 볼 일이 생겨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무상이 사라지자 한 남자가 용호무관을 찾고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광동살귀 양서태. 수상해 보이는 양서태의 앞을 사제가 막아서는데 자신은 비무 따위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면서 냅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제에게 경공을 써 접근하고 그대로 주먹을 사제의 배에 질러버리는데요. 무상이 없는 틈에 무관을 처리하러 온 것이었죠. 그때 사부는 양서태의 앞을 막아선 사제들을 막고 말석이어도 무림맥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죽여버리겠다면서 사부에게 가는 양서태입니다. 한편 나무 위에 한 거지가 누워있고 무상은 자신과 아는 사이 같아 보이는 거지를 부르는데 이 거지는 바로 개방의 수석잔로 귀면신계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2년간 어디가 있었냐고 묻는 귀면신계. 무상은 귀면신계가 혼자 온 것이 아니란 것을 눈치채고 그때 무상의 앞에 나타난 개방의 무력계. 냅다 무상을 보더니 자신의 손에 내공을 불어넣는데 무상에게 그대로 정권 지르기를 시전하는데요. 내력을 실은 주먹을 쉽게 잡아버리는 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상을 보며 반가워하며 껴안는 무력계네요. 그런 무력계에게 높게 뛰어 돌진하는 귀면신계. 사부 앞에서 권풍을 날리냐며 무력계를 접해버립니다. 무상은 무력계가 귀면신계의 제자인 줄 몰랐나 보네요. 아무튼 무력계는 무시하고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무상은 자신에게 도움을 약속한 것을 기억하냐고 묻고 원치 않는다면 자신도 괴념치 않겠다는데
규면신계는 뭐든지 말해보라며 당장 들어주겠다고 하네요. 그러자 씩 웃으면서 대답하는 무상입니다. 한편 용호무관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양서태. 사부가 힘을 내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데요. 양서태의 뛰어난 경공 실력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의 합공마저 손쉽게 피해내는데 그렇게 손도 꼼짝 못한 채 수세에 몰려있는 세 사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고수일 줄 몰랐던 사제는 너희가 강해져야만 한다는 무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분해하는 사제 뒤로 나타난 한 사람. 사제의 등에 내력을 실은 손을 갖다 대는데 화들짝 놀라 뒤를 쳐다보는 사제입니다. 그렇게 수세에 몰린 세 사람을 밀어붙이는 양서태. 막내 사제를 향해 공격을 감행하는데요. 그런 양서태의 검을 두 손가락만으로 막아선 여인. 심지어는 손가락 틈만으로 양서태에게 공격을 가하고 그렇게 양서태는 검과 함께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결과에 모두가 놀라고 여인은 당장이라도 양서태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요. 양서태는 놀라 당신이 누군데 참견하려는 것이냐고 하고 올바른 대답이 아니라며 여인이 검을 내리치는 그 순간 사부는 그만이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그 말을 듣고는 양서태에게 향하는 검을 멈춰 세운 여인입니다. 사부는 그자를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고 사제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반대하는데 사부는 그자의 뒷배경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웃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양서태인데 그 말을 듣고는 아직은 살려두는 편이 좋겠다는 여인. 대신 무공을 쓰지 못하게 단전을 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직 자신의 소개를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은 무림맹 촌순찰직을 맡고 있는 모용검하라고 하네요. 청검신녀라는 벼로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한편 그때 귀면신계에게 태룡에 대해 말한 무상. 귀면신계에게 부탁할 것은 태룡을 찾아달라는 것이죠. 연락 기다리겠다면서 무상은 떠나려고 하고 귀면신계는 무상에게 전쟁이 다 끝났냐고 생각하냐는데 무상은 관심 없다면서 무림맹의 일에 자신을 엮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빠른 경공으로 자리를 뜨는 무상이네요. 한참이 지나 무관으로 돌아온 무상인데 연무장에 흙 뿌려져 있는 피를 보고는 놀랍니다. 사제는 무상이 없는 틈에 흉수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무림맹 총순찰 덕에 잘 처리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지금은 사부와 차를 드시고 계신다며 들러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각 검화일행과 차를 마시고 있는 사부.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해준 데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오는 이척이 들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 무상이었는데요. 무상은 검화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모습. 그리고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까지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검화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떨고 있는 무상의 앞으로 다가가는데요. 그리고 백호라며 냅다 무상의 얼굴을 잡더니 드디어 만났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상의 품에 안기기까지 하는 모습인데요. 자신의 품으로 안긴 검화를 떼어내는 무상.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다면서 자신은 검화를 모른다는데요. 구해주신 은혜는 감사하다면서 폭언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자신 오호라면서 왜 모른 척 하냐는 검화. 무상은 눈을 질끈 감고는 손을 뿌리치고 당신을 모른다면서 냉랭한 반응인데요. 그런 무상을 보면서 크게 노한 사부가 소리치고 사죄하고 자리에서 나가라고 하는 사부입니다. 자신이 무례했다며 서리 숙여 사과하는 무상. 그런 무상에게 손에 내력을 싣고 달려드는 검화입니다. 결국 검화에게 얻어맞고는 뒤로 날아가 버린 무상인데 검화는 자신을 모른 척하는 무상이 서운해 보이고 쓰러져 있는 무상을 뒤로하고 사부를 부르는데요. 며칠 동안 자신들이 용호무관에서 신세를 지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상에게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보고는 웃으면서 숙식을 허락하는 사부. 그리고 골치 아프다는 듯이 머리를 부여잡는 무상입니다. 무상은 자신을 따라온 무력계에게 꼭 알려야만 했냐고 하고 무력계는 어쩔 수 없었다면서 무상에게 오는데 오히려 무상에게 왜 그렇게 구는 거냐고 묻는 무력계. 어떤 이야기를 하자 당황해하는 무상인데 곧바로 무력계의 입을 막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비밀이라면서 검화가 알면 범인은 너라고 무섭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선물로 가져온 술은 고맙다며 어디론가 향하네요. 무력계는 사부 몰래 훔쳐온 귀한 술을 뺏기고 맙니다. 그렇게 무상은 또 어디론가 혼자 떠나고 마네요. 한편 양서태는 팔 한쪽이 잘린 채 창고에 잡혀있는데 누군가가 양서태가 잡혀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손에 들고 있는 검으로 무언가를 잘라버리는데요. 바로 양서태를 묶고 있는 포승줄을 잘라준 것이었죠. 그리고는 문을 열고 달아나라면서 손짓을 하는데
순식간에 자신을 풀어주고 사라진 사람을 찾는 양서태입니다. 한편 검화는 무상의 쌀쌀함에 여전히 울고 있고 자신을 모른 척한 무상에게 서운한 감정이 앞서는데요. 그때 붙잡아 놓은 양서태의 기척이 없어진 것을 눈치채고 창고로 가봤지만 이미 양서태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죠. 단전을 패한 양서태가 어떻게 도망갔는지 궁금한 검화. 기둥 밑자락에 남겨진 미세한 검은을 발견해내는데 그 검은을 보고는 누군가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양서태를 풀어준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편 그 시각 대력방, 양서태는 도망쳐나와 대력방으로 온 것이었는데 검화의 이야기를 듣고는 부들부들 떠는 명우반. 무린맹이 이 일을 트집잡는다면 일이 커질 것을 염려하는데 양서태는 자신이 대력방에 몸담은 것을 아는 이는 없다고 하죠. 그리고는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줬다고 하고 그 말을 듣고 놀라는 명우반. 명우반은 양서태에게 사람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인데요. 그때 말을 하는 양서태의 머리를 뚫는 무언가. 자신을 풀어준 자가 자신의 머리를 뚫어버린 것인데 무슨 꿍꿍이로 왔냐고 묻는 명우반. 살수의 정체는 바로 무상이었던 것입니다. 대력방이 웃음냐며 무상에게 채찍을 휘두르는데 내력이 실린 채찍을 손쉽게 잡아버린 무상. 그걸 보고 무상에게 달려드는 오치삼인데요. 무상은 잡고 있던 채찍을 오치삼 쪽으로 퉁 튕기고 그 채찍에 맞은 오치삼은 크게 튕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수만에 절정을 엿보는 오치삼을 처치해버리는 무상.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명우반입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명우반이 진심을 다하기 시작하고 그대로 내력을 실은 채찍을 무상에게 쏘아대는데요. 그런 명우반의 채찍을 너무나도 쉽게 썰어버린 무상. 그리고 명우반의 목까지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대력방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무상. 불이 난 사실을 들은 대력방주 곽주용. 그의 앞에 무언가가 대구르르 굴러가는데요. 그것이 명우반의 목이라는 것을 알고는 경악하는데 무상은 이미 곽주용의 뒤에까지 들어와 있었죠. 곽주용은 무상의 정체를 사사령으로 예상하는데 틈을 노려 신호탄을 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세만으로 곽주용의 행동을 멈춰 세우는 무상.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래 사실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그걸 보고는 멍청하게 문서로 남겨놨냐고 부들대는 곽주용. 무상은 앞으로 양주현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내공을 사용해 곽주용을 압박하는데 뒷일을 생각해 곽주용을 살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때 밖에서 들리는 호각 소리에 둘은 놀라고 침입자를 찾았다는 사람들의 외침에 무상은 어리둥절해하는데 한편 불이 난 그때 대력방에 도착한 검화. 아니나 다를까 무상을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는데 근처에 있는 알 수 없는 기척을 느끼고 경계하고 그때 누군가가 검화를 공격해오기 시작하는데 검화를 공격한 자는 바로 대력방의 비선당주인 칠지마. 그때 이 둘을 발견한 대력방 수하들이 호각을 불었고 모두가 검화를 쫓기 시작했는데요. 설상가상 칠지마마저 검화를 가만두지 않는 상황. 그냥 넘어가기 싫었던 검화가 칠지마에게 주먹을 들고 그대로 칠지마를 뒤에 보이는 벽에 쳐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쫓아오는 병사들을 따돌리러 지붕을 뛰어다니는데 결국 많은 수의 병사에게 쫓겨 골목까지 오게 되고 그런 검화의 뒤에서 나타난 무상. 칠지마는 무상에게 니놈은 누구냐며 시끄럽게 떠드는데 순식간에 칠지마를 두동강 내버리는 무상입니다. 무상의 경지를 보며 경악하는 검화. 무상은 내력을 실어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검화는 아까 느낀 그 기운이 바로 무상이었다는 걸 깨닫죠. 그때 곽주용이 무상의 뒤를 쫓아 도착하고 이번 일은 자신이 잘 처리할 테니 봐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검화를 안고 자리를 뜨는 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아 안도하는 곽주용입니다. 한편 대력방을 벗어난 두 사람. 자기가 알던 때보다 실력이 일취월장한 무상에게 말을 거는데 여전히 쌀쌀맞게 대하는 무상이죠. 사사령, 진마망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무린맹 살수 집단. 무상은 100명 중 100포, 최약해였죠. 사사령은 둘로 나뉘었는데 인물을 선택, 지휘하는 상위 사사령과 나머지 중소방파나 무관 출신의 장기말로 사용되는 사위 사사령이었죠. 자신과 친했던 하위 사사령들은 그렇게 상위들을 대신해 죽어나갔고 그날 19호는 죽은 97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 19호의 멱살을 잡은 무상이었지만 되려 무상의 얼굴을 치는 19호인데요. 그때 이들의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검화, 그리고 무상의 친구 무력계였던 것입니다.
이 둘과 다르게 약했던 무상은 분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무상은 최선두에서 항상 위험한 임무를 도맡았고 수도 없이 죽을 위기를 넘겨야만 했죠. 그런 무상이 이해가지 않는 거마이지만 다른 사령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무상입니다. 그리고 거마는 그런 무상에게 네 마음대로 하라며 대신에 자신도 항상 무상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70번 이후의 사사령은 모두 죽고 말았죠. 바로 백호인 자신 황무상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의 옆에는 거마가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두 사람의 앞에 찾아온 불행이 있었으니 누군가가 무상에게 전역 증명서를 내미는데요. 바로 검신이라 불리는 거마의 아버지 모용성제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무상을 만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정사대전이 끝나고 2년 고향으로 돌아온 최강의 대사형 형무상. 그가 원하는 건 사랑하는 사제들과 작은 무관을 꾸리는 것 하나뿐이다. 천하제일 대사형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